시간에 이어 또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말자리도 별로 없는데 또 하게 된 걸 보니 참 그렇네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난 방송 때는 보완대체 의사소통, 일명 AAC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어장애인이 겪게 되는 불편함에 관해서 알아본 것인데요. 김주현 광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께서 이야기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소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전 국민이 들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경험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시각장애인 활동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었는데요. 그 스마트폰은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그냥 화면에 있는 글들을 쭉 읽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스마트폰이 장애인들한테 참 고마운 도구가,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오늘 방송의 게스트인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천성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 배제, 소외 없이 평등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 접근권뿐만이 아니고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의 접근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말행동, 글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것.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며 또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자신에게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상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간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애정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음.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들어보니까 애정이란 말에 이렇게 눈이 확 띄네요. 귀가 확 열리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언어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한데 언어장애가 뭔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인간은 말로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넓은 뜻으로 언어장애라고 한다. 말에는 형식적 측면인 음성과 내용적 측면인 의미의 두 측면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립된다 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언어장애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빠르고 말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더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는 그 의사소통의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소통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된 정보를 처리하여 행동에 옮기는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사소통 장애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필수적인 요소마저도 제한받고 배제되어 차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언어장애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아직은 조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잘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잘 돼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현실에서 이런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언어장애인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 250만 명, 지체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 인구 중 13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을 뒷받침해줄 보조기구가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말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발화장애나 지적, 자폐, 청각 등이 장애가 중복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의사소통 부분에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여러 장애 유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체 장애는 아마 저 같은 장애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신뢰가 되겠지만, 뇌병변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은 우리 이원주 선생님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삶의 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수준들을 이야기할 때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잘 되어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잘 전달하고 하는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 주위의 사례를 한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최연수 씨는 신체적 장애로 엄지손가락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교 수업은 물론 일상 대화에서도 어려움이 컸는데요. 직접 제작한 의사소통판을 활용했지만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뇌병변 1급인 김가영 씨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택시를 탈 때도 택시 기사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무능력하게만 느껴졌죠. 심지어 말을 걸면 상대방이 동정의 눈빛을 보내거나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의사소통 장애인과 대화를 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사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지금 전동 휠체어가 아니라 예전에는 목발을 가지고 이용해서 보행을 했었는데요. 걸어 다니고 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전동 휠체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대하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목발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이게 눈높이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눈빛이 좀 다르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저만 해도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언어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그런 사회적인 뭐 현실? 실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체,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성 장애로 의사소통 보조도구가 필요한 이들은 전국에 약 4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편리하고 쉬운 입력장치와 화면 그리고 음성 출력 기술을 활용한다면